여러분, 어제와 오늘 딱 이틀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체감상으로는 일주일, 아니 한 달은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그야말로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는데요. 객장에서는 한숨소리만 들리고 커뮤니티에서는 5,000포인트 시대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역시 국장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비관론이 쏟아져 나왔었죠. 저 역시 어제의 시장의 공포심리가 생각보다 깊어서 내심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보란듯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강력하게 반등하며 어제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는데요. 도대체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없던 돈을 수조 원씩 벌어왔나요? 아니면 갑자기 글로벌 경기가 V자로 반등했나요? 아닙니다. 펀더멘탈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반등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오늘 반등의 진짜 주인공,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밤사이 들려온 미국 증시의 회복 덕분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공포의 실제를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죠. 공포의 근원지는 바로 미국발 유동성 쇼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구리 같은 원자재 선물 시장이 폭락했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면 돈줄이 될 것이다. 시장에 마진콜 사태가 터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돌면서 투심이 얼어붙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국장은 이제 디커플링이다. 우리 갈 길 간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는 거죠. 자, 우리 시장의 발작은 미국이 아프다더라는 소문에 지레 겁먹고 외국인들이 먼저 짐을 싸니까 개인들도 공포에 질려 도망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간밤 미국 시장은 너무나 견조했는데요. 월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케빈 워시? 그래 맵하긴 하지. 하지만 그 사람도 시장주의자야. 멀쩡한 시장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원자재 폭락? 그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일시적인 수급 조정이지 시스템 위기까진 아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쿨하게 반응하며 나스닥과 S&P 500이 반등에 성공해주니까 잔뜩 쫄아있던 우리 시장도 그제야 별일 아니었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겁니다. 밤사이 공포가 해소되니 어제 던졌던 물량이 아까워지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강력한 저가 매수세로 들어온 거였는데요. 결국 오늘 반등의 1등 공신은 미국의 견조한 펀더멘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이 오로지 미국 덕분만은 아니었는데 미국이 멍석을 깔아주자마자 우리 시장 내부에서도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터져나왔거든요. 바로 삼성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시장의 질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 말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이랬는데요. 삼성전자 DS 부문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전력 반도체 사업팀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전력 반도체, 물론 미래 전기차 시대를 위해 중요한 먹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수요는 정체기에 빠졌고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너무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삼성 경영진은 아주 냉정한 어찌 보면 독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해 겉멋 부릴 때가 아니다. 당장 돈이 되는 곳에 올인한다. 자, 그 돈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선단 공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내 자포스팅을 통해 적자에 빠진 파운드리 사업부나 비주력 부서의 인력들을 메모리 사업부, 특히 HBM과 차세대 D램을 만드는 핵심 부서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집중이 됩니다. 1등을 탈환하기 위해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목표인 17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군사는 싹 빼고 근육을 키우겠다는 의지죠.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는 것, 가장 돈 되는 것 하나에 사활을 걸겠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양산을 위해 10나노급 6세대 D램 생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내피셜이 아닌데요. 생산 라인에 D램 생산 능력 최대한 끌어올려라라는 지침이 내려갔기에 팩트가 됩니다. 자, 이러한 삼성전자의 태세 전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주들이 원하는 이 극대화에 나섰구나라는 확심을 심어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 미국 시장의 반등과 맞물려 삼성전자가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도 살아났고 삼성전자도 정신을 차렸으니 내일 당장 시초가의 삼성전자를 풀 매수해야 할까요? 집 팔고 차 팔아서 대장주에 태워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냉정함을, 아니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더 갈 겁니다.
저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승장의 끝이 아직 멀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입니까? 5,200을 넘어 5,4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미 바닥 대비 엄청나게 올랐고 기술적으로도 과열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어제 같은 급락은 언제든 정말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대장주들이 무거워지면 작은 악재에도 시장은 출렁거리니까요.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건 바로 수급의 질입니다.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대형주에 올라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증권사 신용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신용 잔고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주가가 오를 때는 연료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폭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터질 때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은 버티질 못하는데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10% 빠질 걸 20% 빠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 예고편을 봤죠. 은선물 시장에서 마진콜이 터지니까 멀쩡한 주식까지 다 팔아치우는 그 연쇄작용 말이죠. 코스피 5000 시대는 화려하지만 그 바닥에는 빚이라는 시한폭탄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을 강력하게 제안하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서 어깨 위에 있는 대장주를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평가받고 있는 탄탄한 소부장 종목으로 눈을 돌릴 때라는 겁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올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HBM을 만들기 위해 이나노 공정을 돌리기 위해 올해만 수십조 원, 아니 10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나요? 공중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결국 장비를 납품하고 소재를 대주는 협력사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어떤가요? 대장주들이 날아갈 때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데 수급이 대형주로 쏠리면서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 알짜배기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가 국산 장비 도입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HBM 제조에 필수적인 칩을 붙이는 본딩 장비, 분량을 잡아내 수율을 올리는 검사, 계측 장비, 그리고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및 소재 기업들, 이들은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5200포인트라는 고지에서 대형주에 몰빵하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없이 시속 2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하는 소부장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놓는다면 어떨까요? 대형주가 쉬어갈 때 시장의 자금은 다음 타자는 누구지 하고 저평가된 곳을 찾습니다. 그때 중소형주가 치고 나가는 키 맞추기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덕분에 하방 경직성 확보할 수 있죠. 덜 떨어지고 오를 땐 더 가볍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를 방어하고 외국인 수급을 받아주는 든든한 국가대표들이죠. 하지만 우리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전함에만 취해 있어서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분할인데 내 자산의 50%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묻어두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즉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주시는 공격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이 돈을 쓰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소부장이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는 낙수효과라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겠다, 파운드리에 50조 원을 쏟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그럼 그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재를 채워 넣는 데 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쓰는 돈은 곧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10% 늘어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 1조짜리 장비 회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 딱 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그 회사의 1년치 매출이 한 방에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2배, 3배 폭증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과거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덕분에 10배를 갔듯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인 지금 삼성전자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뜯어본 결과 정답은 HBM4와 유리 기판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듣지 마시고 왜 이 기업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제 HBM은 누가 더 높이 더 얇게 쌓느냐의 싸움입니다. 칩을 12단, 16단까지 쌓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접착제를 바르고 칩을 붙일 때 찌꺼기가 남거나 열 때문에 칩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컴 장비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해 접착이 잘 되도록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장비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이기도 한데요. 삼성이 HBM4로 가면 갈수록 PSK 홀딩스의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인데 웨이퍼가 종이자처럼 얇아지는데 이걸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레이저 커팅인데 레이저로 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어닐링 기술.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유리 기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해서 휘어지죠. 고성능 AI 칩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유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필 옵틱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리는 딱딱해서 구멍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깨지니까요. 필 옵틱스는 유리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삼성 전기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리 기판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밀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유리 기판을 만들려면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유리에 코팅을 입히고 깎아내는 특수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미 시제품 평가가 진행 중이고 양산이 확장되면 소재 기업 특성상 마진율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이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드맵 길목을 기술력으로 틀어지고 있는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할 거였다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 3배 바꿔줄 히든 종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 종목, 놀랍게도 주식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들도 놓치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삼성이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딱 그 꼴인데요. 사람들이 설마 이게 오르겠어 하고 무시할 때 이미 여의도 사모펀드와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지분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쓸어 담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삼성전자의 HBM4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이 기업, 공시 하나만 뜨면 점 상한가로 문 닫고 날아갈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계좌를 붉게 물들어줄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히든 리포트, 지금부터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로 삼성이라고 딱 2글자만 보내주세요. 남들이 다 아는 흔한 종목 말고 진짜 세력들이 매집 중인 이 히든 소부장 종목 분석 리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자동 발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청해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는 차트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기회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 텔레gram 가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소부장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고, 아니 로켓처럼 솟구칠 거란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